자, 다항식의 연산이 제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이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식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할 줄 알면 끝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 우리가 단항식이라는 표현이 있고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식은 다항식이다. OX 퀴즈 한번 해보자. 다항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항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항으로 항의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런데 덧셈 뺄셈이 없이 하나로만 돼 있는 분은 얘는 특히 단항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항식이다라는 게 중학교 방식이에요. 항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분모가 미지수가 없는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식. 분자에는 어떤 1차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항의 개수가 많다 적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갑시다. 이거 나중에 또 하게 되니까. 어쨌든 항의 개수가 하나여도 다항식, 뭐 하나짜리는 단항식이라고 또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다항식이면서 또 뭐죠? 단항식이죠. 얘는 다항식이면서 또 단항식이고 2번은 얘는 단항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항식입니다. 3번은 단항식 혹은 다항식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3번은 단항식도 다항식도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분모의 미지수 1차 이상의 미지수가 오면 단항식, 다항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뭐라고 말하겠죠?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분수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4번은 루트 x 얘도 단항식,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나중에 가면 뭐라고 부른다?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항식의 개념이 분모의 상수항이 오고 분자가 1차 이상인 수 그렇지만 루트 x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된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 하나를 항이라고 하겠죠. 개수 알죠? 요 앞에 있는 거 개수. 동류항 뭔지 알죠? 미지수 같고 차수도 같은 거.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 식은 4차식이다 라고 말을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이 식은 4차식이다 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지수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지금 뭐를 미지수로 볼지 묻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식은 x에 관해서는 이라고 말하면 y는 상수항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최고 높으니까 x에 관해서는 몇 차식? 4차식. 자, y라는 문자에 관해서는 몇 차식? 3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y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 몇 차식이에요? 5차식이 되는 거예요. 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자가 곱해진 개수. 몇 개 곱해졌냐? 지금 여기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 x, x, y, y, y 총 5개가 곱해졌잖아요. 차수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엇을 문자로 하는지에 따라서 차수 개념이 달라져요. 자, 아래식 봅시다. 아래식은 x에 대해서는 몇 차예요? x에 대해서는 3차, y에 대해서도 3차, xy에 대해서도 3차. 그럼 이건 차수가 3차로 동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이 다항식을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1차식, 2차식, 3차식.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오름차순은 거의 다 안 써요. 내림차순을 써요. 여기가 지금 x에 대해서 2차, 1차 y라는 문자가 있지만 우리가 얘는 x에 대한 문자로 보기 때문에 상수항 취급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여기는 x가 2차, x가 1차, 여기 y가 있지만 x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오름차순. 자, 정리하는 방법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고요. 자, 연산의 기본 법칙. 우리가 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커버하는 게 식이에요. 식은 수보다도 더 넓은 범위예요. 더 넓다라는 건 뭐냐?
수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가 할 수 있었던 연산 법칙들 중에는 교환 법칙이 있었죠. 결합 법칙이 있었고 분배 법칙이 있었어요. 자, 요렇게 해주는 거는 분배 법칙이라고 알고 또 요렇게 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요? 라고 물으면 자, x로 묶었어요. y 더하기 z. 자, 방금 여기에서 적용된 법칙은 무슨 법칙일까요? 소정이? 이건 무슨 법칙? 잘 모르겠어?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것도 분배 법칙. 보통 x로 묶어준다 그래가지고 묶어준다? 결합한다? 무슨 통신사 결합상품? 이런 이미지 때문에 얘를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반 정도 돼요. x라는 문자로 묶어준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얘는 x, y, x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같은 법칙인 거죠. 그래서 얘도 분배 법칙입니다. 묶어준다 분배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 아니고. 결합 법칙은 뭐냐 하면 연산하는 순서를 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자리 자체를 바꾼다는 거고 앞에 두 개 더해주고 뒤에를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더하고 앞에를 더하나 같더라. 연산의 순서와 관련 있는 게 결합이고 분배해준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분배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괄호의 규칙 알죠? 우리가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부호를 잘 생각해서 풀고 나옵니다. 자, 간단한 지수 법칙. 왜 지수 법칙을 설명하냐?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려고. 식의 곱셈. 지수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죠. 밑이 같을 때 m과 n이 양의 정수일 때 자,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줬죠. 자, 이때는 어떻게 했죠? 앞에 있는 게 크면 빼주지만 둘이 같으면 1이 되고 실제로 해보면 n분의 n 약분하면서 1이 되겠죠. 뒤가 크다면 우리가 뒤에서 앞을 빼서 얘를 분모로 놓고 분의 1로 가자 이렇게 했었고 괄호에 n을 곱하면 mn 곱하기 얘는 n이 여기도 분배 여기도 분배. 자, 그래서 주의할 점 이거는 6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 나누기 2 하면 안 된다. 6을 제곱으로 붙이면 안 된다. 곱하는 거고 얘는 문자에만 곱하고 숫자는 빠뜨리면 안 된다. 잘못된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냐면 여기가 a의 m 나누기 a의 n은 이제 항상 a의 m-n 하나로 끝낼 거야. m과 n이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a가 0이 되는데 mn이 같으면 그 결과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a의 1제곱 분의 1. 만약에 여기가 4고 2였으면 a의 마이너스 2 어떻게 생각한다?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역수를 취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점검을 했는데 단항식과 다항식 뭐 써요? 분배 법칙. 나머지 지수 법칙 잘 쓰고. 자,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중학교 때 다 했었죠? 하나씩 또 하나 잘 정리해서 원하는 내림차순에 맞게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 우리가 a 더하기 b n분의 1 해서 분배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상 과정에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 숫자로 했을 때 34, 6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어떤 a라고 하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 된다 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검산식처럼 써주는 거. a는 bq 플러스 r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쓰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나누는 차수 b는 나머지 r과의 관계에서 나머지는 나누는 차수 b보다 차수가 낮아야죠. 그래야 나머지가 된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2차인데 아직 나머지도 2차라는 얘기는 나머지를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R이 0일 때에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것, 나눗셈의 관계식,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활용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나누기 하는 법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직접 나누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처럼 직접 나누기 쫙 풀죠. 차수 없는 거 비워 넣죠. 자, x 2x 제곱, 여기도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빼는 거예요. 빼면 이렇게, 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6x 제곱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직접 나누기는 우리가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고,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누는 이 차식이 몇 차식이어도 제한이 없어요. 그치? 그렇지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을 했어요. 이 조립제법을 창안한 수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1950년대가 60년대가 그 60년대 70년대쯤 되는 수학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조립제법을 쓰는데 이거를 창안한 사람이 우리나라 수학자예요. 자부심이 지고 있어요. 자, 조립제법 어떻게 썼죠? 앞에 있는 개수들만 써요. 그죠? 없는 차수는 0이라고 만들어요. 마이너스 3 뭐 했어요? 중요한 사실, 나누는 수,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x값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2 내려오고, 곱해서 2, 3은 6. 주의할 점, 여기는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고, 또 3, 6이 18, 더해서 15, 45, 더하기 50, 이렇게 하고 나서 잘라주는 거죠. 여기는 뭐죠? 나머지. 여기는 뭐죠? 모, 상수항 1차, 2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쓸 때에 주의할 점, x-3으로 나눌 때와 2x-6으로 나눌 때 주의해야 된다. 왜냐? 여기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면 0을 만들어주는 값을 왼쪽에 넣죠.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라고 해도 3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몫이 나오는데, 일단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쌤이 얘기를 해줄게요. 얘로 나눌 때와 얘로 나눌 때 조립제법 자체는 지금 밑에 있는 이 아래 것은 위에 있는 조립제법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기 때문에 무언가 몫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 작업을 해줘야 해요. 조립제법 주의할 점, 우리가 그냥 써놓고 몫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나중에 몫에 조정 작업을 해줘야 한다. 자, 조립제법을 써서 다음 나눗셈을 하여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곱셈 공식 중학교 때 배웠죠? 알죠? 요거 알죠? 합차 공식 알죠? 이거 알죠? 대각선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알죠?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5번부터가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패턴을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더라. x에 a 있고 b 있고 c 있어. x에 세제곱, 자 제곱, 1차 상수항인데 여기는 누구? 더한 개 들어가고, 여기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에는 곱하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3항제곱식이라고도 해요.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두 배씩 해서 ab, bc, ca. 이것도 패턴이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a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a 세제곱, b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여기는 괜찮은데 주의할 점, a 빼기 b의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여기가 b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b, 3a b제곱. 여기는 좀 신경 써서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앞이 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뒤가 더하기가 될 때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알죠? 5, 6, 7, 8 고등학교 기본 공식. 9번 공식, 몹시 중요한 공식. 패턴이 있어. 더했어, 제곱했어, 됐어, 두 개씩 곱해서 뺐어.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 a, b, c. 굉장히 중요한 공식. 10번
a제곱에 ab b제곱, a제곱 빼기 ab b제곱. 얘는 4제곱 a제곱 b제곱. 얘는 우리가 거의 미야야, 미야. 여러분들이 1번부터 9번까지는 많이 쓰는데 10번은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실제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라고 묻게 되는,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는 되게 서운한 공식이에요. 미야 공식. 해보면 꼭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려요. 이 패턴을 잘 보고 A를 4제곱, B를 4제곱, 가운데가 제곱제곱이 된다. 예, 꼭 챙겨서 데리고 다니세요. 자, 이런 공식이 왜 어떻게 나왔나요? 분배해본 거죠. 실제로 지금 얘네 둘이 묶어서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분배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또 얘도 어떻게 한 거죠? 2개 묶어서 전개해주고 또 분배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또 아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네 둘이 제곱해, 또 해, 하나씩 분배해 해서 정리를 해.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외워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냥 외우려니까 잘 안 외워져. 그런 사람들은 꼭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면 돼요. 일일이 분배해서 여기까지 만들어가는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변형 공식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항시키자. 야, 너 옆집으로 이사가. 그러면 a제곱 b제곱 나오죠. 우리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또 얘는 어떻게? a 여기 안에 빼기 2가 있으니까 더하기 2ab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항을 하는데 얘네들을 공통인 숫자들로 인수들로 묶어주자.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더 많이 쓰죠. 넘어가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를 세제곱한 거에다 빼기 3ab a 더하기 b.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여기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ab에 a 빼기 b. 변형 공식 중에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복습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딱 눈에 들어봤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에 얼마? 더하기 4ab 이런 거 있었죠. 또는 a 빼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제곱에 얼마? 빼기 4ab 챙겨놓고. 자, 분수 형태의 꼴. 분수 형태의 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제곱 빼기 2ab 하는 순간 a와 b가 약분되면서 1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뺐으면 더하기 2ab니까 숫자 2를 더하는 게 되겠죠. 분수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얘는 x 더하기 x분을 세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3 a 곱하기 b 하면 1이니까 여기 숨어있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얘는 얘 세제곱에서 더하기 3 ab 1이고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전체를 제곱한 거에다가 빼기 2개의 ab, bc, c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원래 마이너스 3abc가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자, 3번은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유도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a제곱 합의 제곱에다가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고 2를 나눠줄 거야. 그 다음에 2를 각각 다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2bc 2ca 이렇게 되겠죠. 앞에 2분의 1이 여전히 있고요. 자, 빼기 2ab 빼기 2ab a제곱 하나 데리고 와 b제곱 하나 데리고 와. 그럼 얘는 뭘로 바뀌죠?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으로 바뀌죠. 또 여기 빼기 2bc 여기 남겨놨던 b제곱 데리고 오고 c제곱 하나 데리고 와. 그럼 얘는 b 빼기 c의 제곱. 마지막에 여기 2c에 있겠죠? 남겨놨던 애들 다 데리고 와. c제곱 데리고 오고 a제곱 데리고 와. c-a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더하기 2분의 1. 얘는 우리가 활용 공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꼭 기억 잘 해놓기 바랍니다.